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입니다. 오늘은 논플러그 피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는 다 아시는 그런 피스의 종류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되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원래는 아시는 카메라 못 쳐다보겠네.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그런 제품군이었다가 3년 전에 이제 4년 차죠. 제가 코브라 피스라는, 코브라에서 나오는 코브라 탭, 콘크리트에 타공을 하고 칼블럭 없이 그대로 박을 수 있는 피스를 제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많이 대중화가 되게 돼서 현재는 많은 메이커에서 한국에 출시를 한 그런 제품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얘기는 모두 기억해서 지우세요. 오늘은 유니카에서 나오는 논플러그 피스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제품군들의 3년의 후기와 이 제품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하는 제품이냐? 말 그대로 플러그 없이 콘크리트에다가 피스를 박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장점, 명확합니다. 인장 하중이 매우 높아요. 시공 방법도 매우 간단하죠. 기존의 칼블럭 같은 경우에는 6mm 아니면 5mm, 8mm로 콘크리트 벽에다가 구멍을 뚫은 후 플러그,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부르죠. 그 하얗거나 빨갛거나 노란 플라스틱을 콘크리트 벽에 집어넣은 후 그 길을 피스가 따라 들어가면서 벽을 밀고 있는 형태로 물체를 잡아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맞습니다. 수직 저항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빠루망치로 뻥 하고 뽑으면 칼블럭은 쑥 하고 올라오죠. 수직 저항을 버티기 불가능하다일 정도로 칼블럭은 수직 저항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 논플러그 피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 없이 나사산이 직접 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직 저항이 매우 강하죠.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가장 짧은 피스 25mm부터 나오거든요. 그 피스가 220kg을 버티니까요. 간단하게 시공이 가능한 칼블럭 대체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장단점을 천천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저렴해진 금액. 예전에는 이런 제품군들의 금액이 매우 비쌌습니다. 10개들이 6,000 사실상 현장에서는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였죠. 벌크 물량을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금액대가 많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길이에 관련돼서 개수는 조금씩 달라요. 25mm 기준 200개 정도가 들어있고요. 45mm는 60개 정도. 제가 리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매우 긴 피스도 나오거든요. 90mm도 출시를 했는데 20개가 들어있습니다. 금액은 10,000원이 넘지 않아요. 7,000원에서 가장 긴 사이즈만 10,000원이 넘어갑니다. 7,000원, 7,500원, 8,000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품의 구성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 종류의 머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와셔 타입과 냄비 타입, 접시 타입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20가지가 넘는 사이즈와 규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5mm, 32mm, 38mm, 45mm, 50mm, 65mm, 70mm, 90mm 웬만한 환경에는 다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와 규격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와샤머리, 냄비머리, 접시머리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콘크리트 벽에다가 철판을 고정을 하든지, 콘크리트 벽에다가 플라스틱을 고정을 하든지, 콘크리트 벽에다가 목재도 머리를 감추면서 고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칼블럭은 불가능한, 칼블럭 수평저항이나 잔진동에는 굉장히 강한 게 칼블럭이죠. 하지만 수직저항 불가능하다 그랬죠. 이 제품은 수직저항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하면은 나무에 나무를 박을 때도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나무에 플라스틱, 콘크리트까지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피스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세 번째로, 높은 내구성. 방금 말씀드렸죠. 일반 피스와 똑같이 생겼다. 일반 피스 사용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환경에서는. 목재형 피스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목재형 피스 당장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작업을 하다가 부러질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겪었던 바인데 매우 강한 콘크리트에 목재형 피스를 박게 되잖아요. 한번 뺐을 때 박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후진을 했거든요. 나사산이 모두 죽은 모처럼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년 전이라서 이게 제가 그때부터 목재형 피스는 아예 안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안에는 자갈이나 매우 다양한 자갈의 종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만나게 되면 목재형 피스는 나사산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군들이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유니카,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하지만
나온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때문인가? 저 때문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매우 오래된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이 논프레피스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가장 먼저 만든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1987년도부터 생산을 해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군이라고 해요. 30년이 훨씬 넘었죠. 내 나이랑 비슷하구나. 이제 40 가까이 돼가는 그런 제품군인 거니까 내구성도 논프레피스, 논플러그피스 활용을 했다고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온 적 없죠.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으니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내구성도 40년 동안 검증이 된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도 칼블럭 안 쓴 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한참 됐어요. 웬만하면 이 제품을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쓰기도 편하고 구멍도 작고 작업 시간도 빠르고 일단 버티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작업을 쓸 때 다다다닥 탁 하고 고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짱짱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높은 인장 하중. 방금 내가 얘기를 다 해버렸네. 맞습니다. 매우 높은 인장 하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짧은 피스 25mm가 220kg을 버틴다. 그러면 가장 긴 90mm짜리는 몇 킬로를 버티는지 아세요? 최대 710kg까지 버팁니다. 이거 와다다다다다다 박아놓으면 1톤도 버틴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직 저항에서는 저는 이제 칼블럭 무서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뭔가 여러 개를 박아서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그런 느낌? 조금만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회전을 하고 있는 우리 실링팬 있잖아요. 계속 회전을 하니까 칼블럭은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뻥뻥 빠져버릴 듯한 그런 느낌? 마지막으로 작업의 편리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활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액이 많이 저렴해졌다 그랬죠. 물론 목공용 피스나 철공용 피스보다는 훨씬 비싼 금액이지만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쓰는 황금 사이즈죠. 25mm나 50mm, 65, 75를 가지고 있잖아요. 웬만한 환경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에 플라스틱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무를 나무에 박을 때도 저는 활용을 하고요. 왜냐면 급한데 찾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콘크리트 미만 재질에 만약에 구멍을 뚫어서 고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웬만한 환경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이 짧아요. 왜냐면 칼블럭은 적어도 5mm죠. 그리고 타공 위치를 내가 마킹펜으로 표시를 한 후 물체를 제거하고 구멍을 뚫고 플러그를 받고 위치에 대고 피스를 박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물체 대고 그 물체에다가 구멍을 바로 뚫어서 바로 피스 박으면 돼요. 공정 두세 개가 훅 하고 사라지니까 작업 시간이 굉장히 짧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에 콘크리트에다 고정을 한다. 그러면 이 피스를 모두 쓰시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모두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쓰는 거를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제가 긴 피스가 유니카에서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타사의 제품을 활용을 했지만 이런 제품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한 제품이냐? 그럴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완벽한 제품이라는 거는 존재를 하질 않습니다. 단점이 없을 수가 없죠. 첫 번째 단점, 길이가 너무 가늘다. 3.5mm, 굵어짐에 따라 4.2mm, 6mm도 활용을 하는 게 이 제품이거든요. 하지만 3.5mm, 거의 대부분의 사이즈가 3.5mm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드릴비트가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콘크리트를 뚫다가 안에 있는 자갈을 만났다?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빡치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 옹벽이나 강도가 높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문 완전 철 같은 자갈을 만난다. 그럼 간혹 가다가 피스가 헛돕니다. 그 나사산이 그 자갈을 뚫고 갈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피스가 갈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헛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주 있진 않아요. 몇십 개 박다가 한 개가 발생하는 그런 느낌? 칼블럭은 그럴 일이 없으니 이 상황에서는 조금 그래, 이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얘기네요, 이 얘기는. 그러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이걸로 하다가 작업 실패하잖아요. 구멍 좀 넓게 해가지고 칼블럭 박으면 돼요. 재시공이 다른 시공, 다른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점 얘기하고 있는데 장점을 얘기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결론,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새로운 시공법이 나오고 다른 제품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나는 이 제품 쓸 거다 입니다. 왜냐면 금액까지 저렴해졌으니까. 칼블럭 대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칼블럭을 쓸 수 없는 상황이나 간단 작업용, 수직장에 많은 인장 강도가 필요한 현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니까 골라가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 다양한 사이즈를 여러분께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짧은 게 필요한데 긴 게 올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꼭 쓸 일이 있으실 거니까 그 상황에 쓰기를 바라면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나눔 이벤트란 설명란에 고정이 돼 있죠. 거기다가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체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위험한 영상들이 많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임팩트 드라이버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사용을 해도 된다. 그러니 드릴은 임팩트 드라이버만 있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TMI입니다. 콘크리트 드릴 비트는 회전으로 콘크리트를 뚫는다기보다는 회전은 뭐 때문에 쓰냐면요. 때려서 깨진 콘크리트를 갈아서 빼내는 용도로만 쓰는 게 이 회전입니다. 이 영상 다시 찍어야 되나? 제가 굉장히 영상을 많이 찍었거든요. 임팩트 드라이버는 회전밖에 안 하고 회전 반경으로 턱턱턱턱턱 치니까 쓰시면 안 돼요. 앞에 팁 다 녹습니다. 블럭은 됩니다. 보루꾸는 되는데 콘크리트 벽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돈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체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